안녕하십니까, 권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돈 벌 수 있는 사업자 세무점검 핵심 체크리스트 10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것 두 가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그리고 사업용 계좌 등록. 두 번째는 증빙 없는 지출. 이 두 가지입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이게 의무적인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웬만하면 가맹점에 가입해 두셔라. 그리고 사업용 계좌도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그 일정 금액을 넘든 안 넘든 그냥 무조건 사업용 계좌 등록해 두셔라. 왜 그러냐? 만약에 사업용 계좌에 만약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놓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뭐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등 혜택이 좋은 것들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도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두지 않으면 이제 각종 세제 혜택을 이제 적용받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발급분의 20%를 가산세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금 영수증 가맹점 그리고 사업용 계좌 그냥 무조건 등록을 해 두셔라. 그 다음으로는 증빙 없는 지출입니다. 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없는 지출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비정상 거래로 인지를 하고 세무서에서 이제 특별 관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1순위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회사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뭐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의료 목적, 미용 목적 등 사적으로 지출한 카드 내역은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회사 카드는 회사용으로, 개인 카드는 개인용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매출 누락입니다.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보통 매출 누락을 많이 찾습니다.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든가 뭐 현금으로 받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뭐 소득세 때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 법인일 때, 법인일 때 법인 통장으로 받지 않고 법인 대표 개인 통장으로 매출을 받고 그거를 자기가 가져간다. 이렇게 됐을 때 세무조사에 걸리게 되면 법인세도 나오고 그리고 소득세도 나오고 그리고 법인 매출을 개인이 가져갔으니까 그 법인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도 나오고 그래서 삼중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누락만큼은 꼭 피하셔라. 자, 다섯 번째, 세금 최소화의 함정. 자, 그래서 세금을 무조건 적게 내는 게 좋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또 아닙니다. 이 세금을 무조건 적게 낸다는 건, 즉, 자신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만약에 내 소득이 1억으로 잡혔는데 5억짜리 부동산을 사거나 뭐 주식을 5억 원치를 샀다. 이렇게 되면 그 남은 4억에 대해서 이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다. 뭐 흔히 말해서 뭐 자금 출처 해명이라고 하죠. 그 자금 출처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뭐 증여세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만
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경우에는 이 자금 출처 해명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사업체로까지 세무조사가 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무조건 적게 내는 것만 좋은 게 아니다. 아, 그래도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주변에서도 영위하고 있다면 그분들께 뭐 세금은 얼마 내는지, 뭐 순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고 그분들이랑 자신이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게 비용이 많거나 아니면 매출이 누락됐거나 요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면 절세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아, 물론 비용을 많이 늘리고 뭐 매출을 줄이면 당연히 세금이 적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매출은 많아도 비용은 적고 싶고 근데 또 세금은 안 내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소득을 분산하는 겁니다. 소득이 한 명에게 그리고 같은 해에 집중이 되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번에 받지 말고 올해, 내년, 그 다음 해 이런 식으로 시기를 분산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에게 소득을 나누어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사업을 할 때 제가 순수익이 1억이 났다면 제 와이프를 고용을 해서 저 5천만 원, 제 와이프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소득을 쪼개게 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직원 고용 형태에서도 어느 정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직원을 고용할 때면 이 3.3% 프리랜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대 보험 정규직은 이 4대 보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금도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3.3% 프리랜서를 많이 선호들을 하시는데 근데 무조건 3.3% 프리랜서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 4대 보험 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이 고용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이 3.3%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정확히 계산하고 유리한 방식대로 고용을 하는 게 최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성실신고 대상 매출에 가까워질수록 이 법인 전환을 한번 검토를 해 두셔야 됩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법인이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법인 전환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미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가지급금이나 뭐 가수금 그리고 잉여금 이 문제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발생하는 인정이자로 인해 이 법인세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낭비의 주범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잉여금이 많아져서 이 잉여금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 또 세금이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평소에 잘 생각을 해 두셨다가 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지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요약은 이 기본적인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 뒀다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절세는 뭐 어떤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평소부터 잘 관리를 해두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된 사업자만이 당당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많은 금액을 이제 절세를 했다. 이러면 보통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준비를 잘 해두셔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